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장마감 HLB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가 정말 꼭 필요한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좀 줄기를 바랬는데 주말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정말 온 나라가 비상사태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식시장도 안 좋았는데요. 그 무엇보다 일단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막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니까요. 일단 건강부터 여러분들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마스크 꼭 하시고요. 손 세척 잘 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고요. 웬만하면 대외 활동 좀 자제하셔서 이거 바이러스가 잠깐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 건강을 챙기신다면 분명 이후에는 기회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도 정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뭐 이렇게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지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직격탄도 맞고 맞는데요. 일단 지금은 가장 안 좋을 때니까 일단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위기가 지나가면은 다시 한번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잠깐 수그리고 있는 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잠깐 힘드실더라도 잘 참아서 잘 이겨내시면 또 분명 금방 해결되고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먼저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건강관리부터 무조건 좀 잘 챙기시고요. 이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일단 HLB는요. 금요일 대비 약 7.5%가 빠졌네요. 7.49% 하락한 86,500원에서 하락을 했고요. 최근으로 보시면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살짝 전 저점을 깼는데요. 일단 시장부터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개파락도 이만큼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잠깐 반등을 하나 싶었어요. 1시 무렵에 잠깐 반등에 성공을 하나 싶어서 여기 650 라인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었더니 1시 이후부터 또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서 최저점에서 오늘 끝났네요. 그래서 639 라인에서 끝났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 나라가 비상사태가 맞죠. 전염병 때문에 비상사태가 맞고 뭐 다들 심각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분명 이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좀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이렇게 급한 상황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자본시장 대책회의 막 이런 거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금융위원장 나오고 뭐 주르륵 앉아가지고 실무진들 나와서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우리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겠다라는 것도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글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지수를 일단 좀 봐드릴게요. 일단 지수를 지금 분석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은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LB가 결국은 지금 자기 모습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물론 LB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수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수를 일단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 당시 때처럼 급락이 나왔으면요. 지금 역시 급락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요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오고 옆으로 좀 더 긴다거나 그러면 글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회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급락이 나면 급등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락이 나오면은 제일 좋은 케이스는 이렇게 V자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긴 해요. 이 당시 때처럼 V자가 제대로 나와주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지 않고요. 이런 형태로 나와줘요. 이런 V자 형태로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마 조심스럽게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내일 개파락이 되고 아싸리 이 당시 때처럼 빨리 올라와 주는 게 좀 좋지 옆으로 좀 기면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보면 확진자 수가 주말에는 뭐 200명이 늘었니 100명이 늘었니 그리고 오늘도 100명이 넘게 늘었는데 이제는 확진자 수에 어느 정도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200명 이거 큰일 났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무뎌졌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내일 개파락이 되고 이렇게 빨리 올라온다면 주식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해서 재차 이런 모습
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개파락을 하고 빨리 올라와 준다면 종목들이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냥 옆으로 좀 더 긴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려고 하려면은 분명히 그 시장에서 도와줘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많이 감소를 해서 꺾이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플러스 그보다는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발 유동성 장세, 그리고 중국발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태가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아마 정책을 상당히 쏟아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금요일 날에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에 대해서는 글쎄 뭐 금리를 인하한다 아니면 현행 유지다,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현재 오늘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거의 최고치예요. 전고점까지 왔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 더 위험할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랑요. 일단 지금 국내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어떻게든 선제적 방어에 나서야 된다. 그 선제적 방어의 시초가 금리 인하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화폐 정책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경제를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어요.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후자, 금리를 인하해서 재정 정책이랑 화폐 정책이랑 확실히 실현시켜서 유동성 정책을 실시해야 시장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 시장도 좋아진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최고점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1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재차 또 환율 내리기에도 한국은행 쪽에서는 부담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래요. 우리나라 재정정책 효과보다는 글로벌 정책 효과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정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받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발 유동성 효과인 것 같은데요. 플러스 예전에도 그랬는데 G20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협조를 하자라는 게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유동성, 중국발 유동성 플러스 전 세계가 공조를 한다면 당장은 이렇게 힘들어도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V자가 나오려면은요 옆으로 쉬면 안 돼요. 곧장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도 되는데 곧장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내일 하루 정도 더 개파락한 다음에 올린다면 재차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아까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일단 단기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다. 단기 악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태를 보시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집단에만 좀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 좀 많이 집중돼 있더라. 거기 한 85%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거기만 잡으면 된다라는 것도 좀 무게를 실어줘요. 그래서 나머지 15%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것만 잘 잡는다면, 특정 지역, 특정 집단만 잘 잡는다면 금방 잡혀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미 방역은 실패를 했다. 그 나머지 15%가 더 크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라고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선반영하는 거다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크게 맞았고, 그러니까 금요일도 크게 맞았고 오늘도 크게 맞았고 아마 내일 정도까지 개파락을 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정책이 온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메르스 때도 그랬고 2009년도 때죠, 신종 플루 때도 그랬고 단기 약제가 맞았어요. 이 전염병은 인류가 극복해내지 못할 그럴 질병이 아니다. 단기 약제다. 이거는 충분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충분히 극복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대명제는 다들 인식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게 지금
정말 단기적으로 정말 힘든 단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번 주 초반 그리고 이번 주까지가 제일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불안해하는 그런 단계가 맞는 것 같은데, 요 구간만 지나선다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여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지금이 가장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가장 힘든 시기만 좀 잘 버텨내 주셨으면 하네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LB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결국은 LB도 지수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적게 빠지면 5%, 뭐 많이 빠지면 8% 이랬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좀 제가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모니터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고 나는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워낙 흐름도 빠르고 하니까 거의 자신 없는 분들은 좀 안 건드리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 오늘만 보셔도 뭐 마스크 관련주도 그랬고 교육 관련주도 그랬고 뭐 이런 것들은 주르륵 하락하고 있고, 대신 사재기 열풍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식품주들은 올라갔고요. 또 택배 관련주들도 올라갔는데, 워낙에나 얘네들은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그냥 묻지만 테마예요. 그냥 갖다만 붙이면 돼요. 갖다만 붙이면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버려요. 그러니까 워낙 빨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나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고점에서 물리실 염려도 상당히 좀 있으니까, 등락폭이 심하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도 상당히 순환매가 좀 빨라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보시면 애젠한 것들은 다 5에서 뭐 8% 정도 다 빠진 그런 모습이고요. LB도 나름 아침에는 잘 반응을 해줬어요. 뭐 이렇게 개파락을 한 다음에 이게 시가를 회복해주고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그 와중에 또 기간 뭐 이렇게 장중 조정을 이렇게 버텨주다가 이렇게 못 버텨주고 이렇게 질질질질질, 그리고 결국은 지수가 밀리면서 질질질질, 그 와중에 1시쯤에는 한번 아까 지수 오르니까 오르다가 또 질질질질 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시장 따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게,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올라왔던 종목은 확실히 LB가 맞았어요. LB가 맞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래요. 이게 빠질 때 이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빠져서 아마 올라올 때 요 갭을 얼마나 빨리 메우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갭만 충분히 잘 메워주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한다면 충분히 빨리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만 놓고 LB를 분석하기에는 사실 지수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무의미한 것 같고요. 내일 조심스럽게 지수가 개파락을 해서 또 상승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LB도 거기에 따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하고 하락으로 이어진다 치면은, 지수가 하락으로 이어지면 LB 역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LB, 에이생, 엘파, 넥사 모두 다 같아 보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보시면, 크게 보시면 IT 바이오가 맞아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IT 쪽은 분명히 순환매가 계속 돌아요. 그 와중에 2차 전지, 그 다음 5G,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 폴더블 관련주들, 이렇게 순환매가 오는데, 그 와중에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2차 전지 관련주가 맞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삼성 SDI가 제일 좋은 건 맞는데, 오늘 코스피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도 많고, 원래는 탄력 좋은 게 뭐 코스모 화학 여기였는데, 지금은 에코프로 BM이랑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에코프로 BM, CIS 얘네가 좀 탄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장 얘네들이 빵 치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오늘 아마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저가 매수세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세는 의미가 있는데, 얘가 지금 당장 탄력 빵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저가 매수 정도만 좀 유효해 보이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IT는 에코프로 BM 요 정도 2차전지 쪽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바이오는 보니까 셀케가 그래도 제일 나아요. 들 빠져요. 물론 얘도 아까 장중에 보시면은 이 갭을 메꿨었거든요. 이렇게 갭을 메꿨었는데, 뭐 물론 시장이 밀리면서 또 하락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그나마 얘는 좀 보시면 들 빠졌어요.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들 빠진 게 에이스는 맞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당장 이렇게 빵빵 치고 올라가긴 힘들어요. 탄력이 극대화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직 시장에서는 IT건 바이오건 어느 정도 끼 있는 것만 살짝 보여줬지 누가 대장이라고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올라갈 때 되면은 분명 IT 바이오로 올릴 거는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올려야지 가니까요. 네, 그 와중에 LB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지수 반등할 때 탄력적으로 올라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 역시 극복 못할 바이러스는 아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다시 올라가더라. 우리가 IMF 때도 그랬었고요.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랬고요.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극복 못할 건 없습니다.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일단 지금 건강부터 꼭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